자, 부여에서 뭐 카운트를 다시 했더니 차이가 뭐 400 몇십 장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한두 예. 장이 아니라 뭐 70장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이건 딱 떨어진 그 부정선거의 그 불육이 아닙니까? 불육이 자체가. 전자개표기인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 투표소에 개표하는 과정 중에서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한 사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1번표 안에 2번표가 막 들어가는 게 보였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참관인이 그 투표용지를 다시 더 한 번 더 개표를 해보자 하니까 예.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 다시 하니까 표 역전 현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1번이 다수 표였는데 2번이 다수 표 되고 이거는 명백한 그 해킹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한 건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게 많았다 하니까 네. 육안으로 보니까 많았다 하니까 육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네.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네. 사실 눈이 좋아서 그런 모인데요. 그런 경우가 딱 나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하고 이제 해킹 조작이 나오니까 스톱하고 그 개표장을 수개표 개표장으로 전환해 바꿔가지고 수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줘야 국민들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다시피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이 제기를 받아줘가지고 해보니까 그리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어느 범죄가 밖에서 이렇게 하느냐 찾아달라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산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 검찰은 전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진짜 그 서버 온라인 라인상 전부 다 조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럼 다 나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락다는. 근데 재부팅하고 재카운트 하는 걸로 그냥 어물쩍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진석 후보 당선. 예. 재역전했으니까 당선이고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이제 사실은 그 해당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한 거예요. 은폐한 겁니다. 그게. 부여도 결국은 그게 부정선거 은폐가 된 거죠. 예, 부여군 선관위도 부정선거 은폐에 그 뭡니까 협조해줬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행위를 안 했으니까 수사 의뢰도 하고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밝혀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또 알려주고 그 정당에도 알려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노다지 우리는 부정선거 아니다. 그런 바가 없다. 뭐 재검표에서 예. 제대로 야당이 이겼지 않았냐? 결과는 이겼는데 뭘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8년 전에도. 2002년 그 12월 19일 거기 개표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 2003년 1월 27일 재검표 할 적에 그런 혼표가 무지막지하게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게 나왔으면 그때도 그거를 밝혀내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거든요. 예. 가만 내버려 두고 놔놓으니까 이게 계속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가 요번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참가인들도 이상하다고 감지를 했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그 전 세계에 사실은 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이 처음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IT 강국이 돼가지고 이런 게 처음 일어납니다. 이거 처음을 범죄를 찾아내고 잘 정리를 하고 선거법을 정비를 잘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진석 후보가 결국 재검표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정진석 안 후보도 되는 그래 거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 혼자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봐야 된다. 네. 전국에 피해자가 있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밝히자. 내가 재선거를 하더라도 이거 밝히자. 네. 그런 건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선 정치인이 아니고 뭐 국회의원을 지금 네. 다선 정치인이 되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이거를 밝혀주는 쪽으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슈퍼스타 K에 뭐예요 오디션 프로 있어요 전자로 투표해가지고 예. 거기서 그럼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게 알아가지고 다시 전자식으로 투표해서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원래대로 바꿔놨어요. 예. 2등이 1등 되고 1등이 2등 되는데 바꿔놨어.
바꿔놨으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바꿔놓은 기계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계속 쓰면 이거는 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오디션에도 썼으니까 그럼 다른 오디션도 다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건 거기서 끝났으니까 다른 오디션장은 그 기계 똑같은 기계 아무 상관없어. 대표님, 지금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대표님, 우리가 그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 점원이 우리를 내다봐야 했습니다. 네. 거기 우리가 상거래가 인정됩니까? 무효입니까? 그렇죠.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선거판을 완전 내다봐야 친 거예요. 그건 완전히 무효입니다. 내다봐이 돌려줬으니까 됐다 이런 예, 얘기 완전 아니에요. 이거 뭐 무효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걸렸으니까 다시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선거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행위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되는 거예요. 도둑질했으면 도둑질이지 예. 돌려줬어도 도둑질. 예, 도둑질입니다. 예. 야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메이저 언론 기자도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아니 정진석이 당선됐잖아요. 아까 뭐 그게 이런 뭐냐면 식으로 끝내더라니까. 그 기자는 그걸 모르고 간단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그 대표한 기자입니까? 국민들한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는? 국민들은 그건 뭐 단순히 일어나가 그래도 된다는 걸 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은 우리보다 이거 전산 IT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건이 났습니다. 조작 사건이 나 그 후보자의 아들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년 후에 결정이 독일에서는 전산 조직 못 쏘도록 막아버렸어요. 헌법으로 막아버리고 전부 다 투표소 수개표를 합니다. 네. 그거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미 2002년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잘했으면 네. 전 세계에서 최고 공명성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허위 판결 내고 이걸 은폐하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21대에 터졌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선거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여 같은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재부팅해서 바꿔서 정진석 후보가 당선됐는데 예. 그러면 결과야 뒤집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처벌이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지금 이게 부정선거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전국 그 선거 관련해 다 부정선거입니다. 키보는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네. 그거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전국을 볼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네. 무효 이런 사건인데 그 낙선된 후보자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뿐이지. 당선 무효 소송도 제기한 사람 있어요. 예. 네. 이제 민경 후보라든가 의원도 이런 계신데 그 선거 무효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이걸 가려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자꾸 부담스러워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처럼 선거를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했던 사람들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부여건으로 어떻게 이걸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여, 지났지만. 예, 부여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단체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사무총장한테 이거 전산 서부하고 일치를 전부 수사해가지고 밝혀달라. 그 많은 국민들이 고발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최고 효과적입니다. 법에 못 맡기고 국민이 또 나서야 돼. 아니 법적으로 이게 뭐가 이게 안 됩니까? 이 법적으로 되는데 법원에 재판을 안 하잖아요. 대법원에서요. 네.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국정조사를 해달라면 또 국정조사를 안 합니다. 언론에 보도해달라고 하면 언론은 또 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뭡니까? 완전히 모르는 상태예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 이번에 밝혀졌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방송국이 있으니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도 해결 못하지요. 법원도 해결 못하지. 검찰도 해결 못하지. 언론도 해결 못하지. 그럼 어떡합니까? 국민이 나서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 4가지 부서를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아휴, 이 국민이 또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이놈의 아니 국민이 이번에 안 나서면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나서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망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안 나서면 안 되는 그러니까. 법이고 이게 이렇게 개판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아니 밝혀졌으면 뭔가 법으로 해결해 주든가 뭐가 해결이 되는 나라가 돼야지 국민이 때려엎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지금 제도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맞습니다. 있습니까? 제도가 이게.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완전 망했는 거죠. 지금. 세상에 큰일 났네 이거. 이 뭐 여러분 이거 대안은 딴 거 없습니다. 단체 단위가 국민들이 그 검찰에다가 수십만 수천만이 그 고발해가 확인해달라 이렇게 넣고, 다음에 국회 열리면 국회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국정조사해라 부정선거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참 뭐 시민 봉기밖에 없겠네요. 그 방법이요? 시민봉기도 방법이 뭐 없대잖아 방법이 이거 뭐. 이거 뭐 물건을 부수고하는 폭력은 안 되고요. 그 이게 진실의 증거를 가지고 밝히라. 진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이제 21대 총선은 솔직히 말로 그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휴. 자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뭐 할 만큼 했거든요. 국민들 고발도 하고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는 뭐 진짜 봉기밖에 뭐 남은 길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뭉쳐서 해결합시다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뭐 100가지를 얘기해도 뭐 이거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또 이거 시간 지나고 넘어갈 텐데 봉기밖에 마지막 찬스 우리가 나라를 살립시다. 뭉칩시다. 예, 네, 뭉쳐야 끝냅시다. 네. 예.